제가 알고전이랑 그린 교재를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등식 파트, 특히나 이 절대부등식이랑 산술기하 평균 파트는 그 책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좀 있어서 일단 마플교과서를 따로 뽑아 드렸어요. 부등식 파트만.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디테일해서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고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가능하면 1시간, 그러니까 우리 1교시 내에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래서 최대한 한번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딱 펴보자고. 116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등식의 증명에 사용되는 실수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을 지금 나열했는데,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있는 게 있었을까만 한번 검증해보면 되거든.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자, A, B가 실수일 때 1번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는 말과 동일하다. 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게 우리 알고 있었으니까 뭐 나쁘지 않네요. 2번 A랑 B가 둘 다 양수라는 말이 A랑 B의 합도 양수, A랑 B의 곱도 양수랑 똑같은 말이다. 얘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군 라고 느껴주면 될 것 같아. 3번 마찬가지로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 제곱한 친구도 여전히 부등호가 그대로 성립이 되고 루트를 씌워도 그대로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들린다면 괜찮은 것 같아. 자, 4번부터 조금 잘 봐요. 자, 실수를 제곱한 거 항상 0 이상인 거 기본적인 상황이죠. 절대값을 씌운 것도 똑같습니다. 절대값 A도 항상 0 이상이 될 거고, A제곱과 B제곱 실수끼리의 제곱제곱의 합도 기본적으로는 0 이상의 값을 가지면서 절대값을 씌운 친구들끼리의 합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5번 되게 많이 이용하죠. 제곱제곱의 합이 실제로 0이란 말과 똑같은 말은 뭐죠? A랑 B가 둘 다 0인 거 말곤 다른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 세계에서. 자, 6번 조금 중요합니다. 살짝 조그맣게 별표. 절대값 A는 항상 A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라도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그 본디 그 숫자보다는 뭐일 수밖에 없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이거는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등식 증명을 이용할 때 이 성질을 빼먹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 이거 일단 포커스 해주시고, 절대값을 제곱한들 그냥 제곱한들 똑같은 값이고, A랑 B를 곱한 값에 절대값을 씌운 거나 각각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곱한 거나 마찬가지로 같은 값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 뭐 다 알고 있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은 밑에 있는 보기 1번이랑 보기 2번 정도는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결해 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거기 밑에 풀이 있기는 하죠. 뭐 보시면서 해도 상관없고 웬만하면 안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괜찮은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고전에서는 방금 그 설명 자체가 아예 그냥 쓰여져 있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가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두 숫자, 두 식을 비교할 때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먹어야 할 아이디어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근데 미리 말할게요. 3번은 거의 안 써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한 이런 형태의 문제 한 300문제를 나열하면 그 중에서 한 3문제 나올까 말까 한 수준으로 잘 안 나오고, 일단 요 1번, 2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정도만 일단 확인해 주시면 돼요. 1번 차 판정법이라고 제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별게 아니라 두 숫자 중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걸 뺀 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거를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를 이용한 판정법이라고 해서 차판정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여러 용어 따위는 딱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조건이 X라고 하는 말은 이 차이 판정법을 이용할 때는 이 두 숫자가 뭐 양수라든가 음수라는 그 조건 따위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든 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한 판정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근데 두 번째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판정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제곱차 판정법이야. 그냥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나 루트가 씌워져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더하거나 빼봤자 더 이상 계산을 깔끔하게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각각에 있는 친구들을 제곱해서 비교를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항상 뭐가 붙어야 되냐면은 그 비교할 대상 두 개가 둘 다 뭐인 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양수 조건이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해주셔야만 제곱차 판정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죠. a도 0 이상이고 b도 0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a 제곱을 한 값에서 b 제곱을 한 값을 빼봤더니 걔가 0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됐어. 그게 뭔 말이야? a 제곱 빼기 b 제곱이 양수인 거고 걔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연스럽게 a 값이 b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조건이 없으면 이게 맞다고 해서 꼭 이게 맞다라는 말은 단정 지을 수 없죠. 둘 중에서 하나가 음수가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양수 조건이 항상 붙어 있을 때만 제곱차 판정을 쓸 수 있고, 제곱차 판정법을 쓰는 상황은 언제? 절대값 기호가 보이는 것 아니면은 루트 기호가 보이는 그런 것들 딱 보이는 순간 제곱차 판정은 거진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 세 번째 것도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비판정법이라고 해서 비율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양수 조건에 둘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는 둘 다 순수하게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여거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양변에 b를 나눴을 때 이 b분의 a 값이 뭐보다 크다? 1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크다면은 얘가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숫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전체 a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보기 3, 4, 5, 6으로 해서 이렇게 보기가 4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기 3번, 보기 4번이 그냥 차 판정법을 이용하는 거고, 보기 5번이 제곱차 판정법, 그리고 보기 6번이 비판정법 이용하는 문제야. 이거를 일단 연습을 해보긴 할 건데, 이 두 문제 정도만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자, A랑 B는 실수고요. A랑 B 둘 다 1보다 크대요. 그리고 라지 A라는 숫자랑 라지 B라는 숫자가 잡혀 있는데, 라지 A는 AB 더하기 1이고 라지 B는 A 더하기 B래. 이 라지 A랑 라지 B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한번 판정해 보는 상황이야. 여기서는 제곱차 판정보다는 그냥 이들끼리 한번 서로 빼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라지 A에서 라지 B를 빼면 식이 어떻게 정리됩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AB 그쵸. 원래는 AB 더하기 1 빼기 A 빼기 B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순서는 조금 조정을 해줄게. 얘랑 얘부터 먼저 쓸게요. AB 마이너스 A 그리고 얘부터 먼저 마이너스 B 더하기 1로. 자, 앞에 거에서 뭐를 묶어낼 수 있냐면 A에 B 마이너스 1을 묶어낼 수 있어. 그럼 이 뒤에서도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서 B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씩 조정하는 거 나쁘지 않죠.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어떤 아이디어? 인수분해하겠다는 아이디어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결과적으로 라지 A에서 라지 B를 뺐더니 A 빼기 1과 B 빼기 1이 곱이 되는데, 이거 얘 때문에라도 뭐죠? 분명히 양수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얘 때문에 양수 조건이 붙겠죠. 두 양수의 곱이니까 분명히 이건 뭐일 수밖에 없다? 네,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양수인 게 밝혀졌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밝혀낼 수 있어. 이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내가 예제에 적은 거는 119페이지에 있는 그 개념 익힘 1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마 알구전 보시면은, 알구전에 이제 이런 비스무리한 형태의 증명들 다 싹 다 적혀 있을 텐데, 일단 내가 하나만 좀 해줄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셔야 돼. 자, 실수 A, B에 대해서 요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작거나 같음을 한번 증명을 해보래. 자, 스타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난 요 앞에 있는 거를 라지 A라고 잡고 요 뒤에 있는 거를 라지 B라고 한번 잡아볼 거야. 자, 그리고 절대값이 보이니까 그대로 빼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제곱해서 빼주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자, 라지 A 제곱 한번 해보자.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숫자의 제곱이나 어차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된 숫자의 제곱이라 해도 상관없을 거란 말이지.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마찬가지로 라지 B도 한번 제곱을 해볼게. 자, 이 친구는 절대값 A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일 거야. 자, 이거 그대로 전개해 볼 건데, 얘 제곱은 그냥 이거랑 동일하다는 말이지. 그리고 중간에 뭐 남죠? 이 절대값 A 절대값 B인데, 절대값 A랑 절대값 B의 곱을 그냥 절대값 합쳐서 A, B의 절대값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마지막은 이 친구 제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한번 빼봐서 라지 A 제곱에서 라지 B를 제곱한 걸 뺐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나 한번 보자고.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2를 묶어낸 채로 AB에서 절대값 AB를 뺀 거, 이 정도로 일단 식이 정리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냐? 그랬을 때, 자, 아까 생각해보자. 어떤 숫자라도
절대값을 씌운 숫자는 그 숫자보다 뭐 하는 게 당연하죠? 그쵸.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럼 지금 이 숫자는 뭐로 나올 게 분명하죠? 절대값 안 씌운 거랑 뒤에는 절대값 씌운 거야. 기본적으로 누가 더 크냐고. 뒤에 있는 게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럼 이 친구는 뭐보다 작을 수밖에?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요 성질 때문에라도. 따라서 라지 A제곱에서 라지 B제곱을 뺀 게 0 이하가 되는 거라면은 라지 A제곱이 라지 B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라지 A가 라지 B보다 작구나. 즉,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밝혀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부등식 증명하는 것 중에서 등호가 붙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등호가 붙어 있는 친구들의 증명을 할 때는 항상 뒤에 뭐 붙여줘야 되냐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까지는 꼭 붙여주셔야 돼.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정확하게 똑같아서 몇일 때? 0일 때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딱 정확히 0이 되니까. 자, A, B랑 절대값 A, B랑 같을 때가 어느 상황일까요? 그냥 그 숫자랑 절대값을 씌우는 게 같다는 상황은 언제죠? 그 숫자가 뭐일 때? 그렇죠. 양수일 때. 0 포함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상관없죠. 0이어도 0은 0인 거고, 양수면 양수인데 음수일 때만 반대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성립한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 자, 어쨌든 정리를 한다면 부등식의 증명은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고, 차판정이랑 제곱차판정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뭐가 붙을 때는? 등호가 붙을 때는 항상 뭘 조심하죠? 등호가 붙는 조건까지 여러분들이 꼭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118페이지랑 11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이 책이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2번으로 제곱차 이용해서 증명하는 정말 중요한 부등식 1, 2, 3, 4, 5, 6, 7, 8번 이렇게 정리를 해줬거든. 이거 알고 전에 뭐 예제나 유제, 연습 문제들에 다 있는 문제들을 거기서 좀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전이나 그림 문제 숙제하면서 푸실 때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딱히 설명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면은 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넘어갈래. 122페이지 갑니다. 일단 우리 수학 상에서 맨 처음에 이제 다항식 연산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항등식이랑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방정식이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의 그 식이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만족하는 x값이 뭐 실제로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반면에, 항등식이라는 거는 뭐죠? x값에 관계없이 그 등식이 죽었다 깨어나도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얘기했듯이,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x나 아니 어떤 특정한 변수에 따라서 성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적인 부등식이 있는 반면, 그 x값이 뭐든 간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 존재를 할 겁니다. 우린 그런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를 거고, 항등식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인 방정식 부등식의 상황이 아니라 이젠 항등식과 절대 부등식의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를 해요. 2x가 4보다 크다라고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당연히 너네도 뭐라고 대답하고 싶죠? x가 2보다 크다라고 대답하고 싶겠지. 그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고, 일반적인 부등식의 해를 구해왔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마찬가지로 보자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성립을 한대요. 어떻게 증명할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수분해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요 앞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보시면 뒤에 몇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쵸? 1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요 4라는 숫자를 1과 3의 합으로 쪼갠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조금 나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을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친구는 분명히 뭐의 제곱이 될 거고,
x-1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3이죠. 우리 이런 짓 많이 했잖아. 이차 함수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형태라 보시면 돼요. 뭐 이걸 굳이 이차 함수로 본다면 꼭지점이 1,3인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x 빼기 1 여전히 실수 범위일 거야. 그러면 그 실수를 제곱한 건 분명히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에다 심지어 뭐까지 더했으니까 3이라고 하는 엄연한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큰 건 너무나 자명하네요. 그렇게 해서 증명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연습 계속 할게. 자, 이번엔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고 싶대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A 앞에 있는 개수값이 뭐니까? B라고 읽으면 되니까 그 친구의 절반의 제곱을 뒤에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는 루틴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실제로 B를 절반한 2분의 B의 제곱이 뭐니까? 4분의 B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4분의 4B제곱을 4분의 1B제곱과 4분의 3B제곱의 합으로 쪼갠다는 생각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개가 뭐가 될 거고? A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4분의 3배의 B제곱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각이야. 실수, 실컷 뭐 어쩌고저쩌고 한들 제곱하면 분명히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이 뒤에 있는 것도 앞에 있는 4분의 3배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실수의 제곱일 거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뭐다?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얘도 0 이상이고 얘도 0 이상이니까 이 전체 값은 분명히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앞에 있는 거랑 근데 좀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지금 등호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등호를 일부러 붙였어요. 그러면 등호가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뭘 써주셔야 된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꼭 써주셔야 돼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이 통째로의 값이 몇이면서? 0이면서 B도 0이면 충분하겠죠. 근데 B가 0이란 얘기는 A 더하기 0도 0인 거니까 A도 마찬가지로 몇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따라서 등호는 A랑 B가 둘 다 몇일 때? 0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은 퍼펙트합니다. 괜찮을까? 오케이. 네, 항상 꼭 기억해 두셔야. 절대부등식 증명할 때 등호 붙은 거는 이렇게 마지막에 등호 조건까지 꼭 써주셔야 돼. 왜냐면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증명 안 시키지. 등호가 성립할 때 그 상황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0보다 크거나 같음도 마찬가지로 증명해 보래요. 이거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공식이라던가? 이 전체를 2배를 한 다음에 2분의 1배를 해도 이 식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수상 반복입니다.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식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으로 쪼개지면서 그것들을 잘 조립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죠? 옳지. A-B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고 이건 이제 곱셈 공식 우리가 수상 맨 처음 얘기할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나 까먹으셨던 분들은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가 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찬가지 실수를 제곱했어요. 실수를 제곱했어요. 실수를 제곱했어요. 지들끼리 실컷 더한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무리.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는 상황이라면 A랑 B랑 C가 다 뭐 할 때? 똑같을 때 성립한다. 오케이. 이렇게요. 마지막. 여기서는 A, B, C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제한을 걸게요. 그리고 이거 증명하래. 자,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 연장이네요. 예스. 자, 이거 요거 빼기 3ABC.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었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그렇지. 이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파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공식이었고 꼭 외워야 하는, 암기해야 하는 공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이거를 뭐로 바꿨습니까?
얘라고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 여기서 2분의 1배를 묶어내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대로 내비 두시고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자, a, b, c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친구 분명한 트롤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0 이상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 될 거니까 이 전체 값이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건 이 정도만으로 충분히 밝혀지겠지. 그리고 등호 조건은 동일합니다.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절대분응식 연습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 밑에 있는 보기 1번에 두 문제 보이시니? 일단 뭐 그거 두 개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칠판에 적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 두 문제 한번 빠르게 연습해 보시고 전 다음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잘 들어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당연히 1티어급으로 중요하고, 이게 언제까지 중요하냐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중요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를 더 먹고 이제 수학 문제를 고2, 고3 때 되면 느낄 거야. 까먹을만 하면 등장하고 까먹을만 하면 등장하고 이런 파트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아직 여러분들 뭐 수학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오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많이 봤죠. 실제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볼 거야. 그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끝까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끝까지 커리큘럼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무기가 3개가 총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미 배웠던 2차 함수의 맥시멈 미시멈 아이디어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여기서 배우는 산술기하 평균의 아이디어, 세 번째가 이제 미분이긴 한데 그 미분은 이제 지금 얘기하기에는 한창 먼 미래니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뭐로? 2차 함수 맥시멈 미니멈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 이게 일단 메인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기면 챙겨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을 나가시는데.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대부등식 이제 우리가 오늘 두 개를 배울 거야. 대표적인 양대산맥 산술기하 평균이랑 뒤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그냥 각설하고 바로 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 자, A랑 B라는 숫자가 둘 다 뭐로 제한을 걸었을 때 양수, 순수한 양수예요. 0을 포함하시면 안 돼. 순수한 양수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을 한답니다. 두 숫자의 합의 절반 값이랑 두 숫자의 곱의 루트를 씌운 값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보다 죽었다 깨어나도 항상 크거나 같대요. 이 부등식은 절대로 깨질 리가 없는 절대부등식, 대표적인 정말 너무너무나 네임드급의 유명한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이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정확히 뭐 할 때? 똑같아질 때 성립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은 산술평균. 혹시 여러분들 평균이라는 그거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에버리지도 나쁘지 않은데 mean이라고 하죠. 뭐 사실 이 mean이라고 하는 건 뭐 명사로는 뭐 의미라는 뜻도 있고 뭐 형용사로는 뭐 비열한이라는 뜻도 있고 뭐 되게 뜻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수학적인 의미로 평균이라는 뜻도 있어요.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산술평균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은 없을지언정 이게 뭘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아. 여러분들 시험 예를 들어 10개 봤어. 그 10개 점수 평균 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죠? 10으로 나누죠. 그 행위라 보시면 돼요. 너네들이 익히 알고 있는 평균 내는 과정이 산술평균. 산술이라는 단어를 생략해서 보통 너네들이 평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뭐다? 이게 기하평균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거든? 조합평균이라고 해서 거기에선 지금 그 뒤에 A 더하기 B분의 2AB라고 적혀 있는데, 조합평균은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거기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디를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서 124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피타고라스의 평균이라고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는가를 이제 기하적으로 설명한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시간이 된다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막 넉넉진 않아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해도 하는구나, 뭐 재밌다라고 느끼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마찬가지로 증명은 한번 해보는 게 맞겠죠? 증명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봐. 자, 앞에 있는 숫자를 라지 A로 잡고 뒤에 있는 숫자를 라지 B로 잡았어요. 자, 이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 판정이 좋을까? 제곱차 판정법이 좋을까? 아니면 B 판정이 좋을까? 제곱차가 좋겠죠. 왜? 누가 보이니까? 루트가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라지 A 제곱으로 갈게요. 자, 이 친구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4분의 실제로 생으로 제곱하자는 거야.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옳지. 자, 그리고 라지 b제곱은 어떻게 돼요? 그냥 ab가 되죠. 근데 여기선 ab를 약간 느낌상 4분의 4ab라 쓰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실제로 뺄 거기 때문에. 자, 라지 a제곱에서 라지 b제곱을 빼보죠. 분모 통분이 됐으니까 4분의 1로 갈기고요. 여기 있는 거에서 여기 있는 거 빼면 뭐만 남아요? 제곱 마이너스에 2ab 더하기 b제곱. 이 정도만 남는 거 우리 충분히 눈치를 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뭐의 전체 제곱이니까? 2분의 a-b의 전체 제곱이 돼. 자, 실수죠? 어차피 a랑 b에 대해서 실수 값을 절반 한들 어차피 제곱하면 무조건 뭐보다 큰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네, 절대부등식을 일단 성립하는 거 볼 수 있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는 얘랑 얘가 몇일 때? a 빼기 b가 0이라서 a랑 b가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한다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이제는 외울 차례죠. 증명을 했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실전에서는 보통 이걸 어떻게 많이 쓰냐면 두 숫자의 합이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거든. 차라리 외울 거면 형태를 이렇게 잡고 외워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두 개의 합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내가 칠판에 연습할 겸 네 문제를 썼는데 일단 한번 보자. 첫 번째, 둘 다 양수일 때 합이 8로 일정하대요. 그랬을 때 곱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래요? 일단은 그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될 거고, A랑 B가 둘 다 지금 양수기 때문에 이 숫자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산술기하 평균을 그대로 썼어. 근데 요 A 더하기 B가 방금 몇이래? 8이래. 그러면 2루트 AB가 8 이하라는 거니까 루트 AB가 누구 이하라는 거고? 4 이하라는 거고, 양변 제곱하니까 AB는 누구 이하다? 16 이하가 된다. 따라서 이 두 숫자의 곱의 최대값은 누구인 게? 16인 걸 밝혀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최대가 되도록 하는 A랑 B는 둘 다 몇몇일 때? 4일 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실제로 둘이 같으면서 합한 게 8, 곱되는 게 16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까지 얘기했던 밸런스가 맞춘 상황에서 최대나 최소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야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둘이 서로 같아야만 곱이 최대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자,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곱이 나왔을 때 합의 최소를 물어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써보죠. x 더하기 y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여기선 x랑 y 곱한 게 얼마니까? 36이라며? 그러면 루트 36 얼마죠? 루트 36은 6이 될 거고, 거기에 2를 곱하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12가 되죠. 자, 그래서 두 숫자의 합은 누구보다는 12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네, 두 숫자의 합의 최소값이 12다 라고 하는 걸 밝혀낼 수 있고,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조건, 최소는 언제? 둘 다 6,6으로 나눠 가질 때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이런 느낌. 이거 어떨까요? 자, A랑 B 양수일 때 이 숫자들의 뭐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어디를 쓴 거냐면은 126페이지에 있는 개념 익힘 1번을 한번 쓴 거거든요.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 지금 A랑 B 양수니까 양수 조건까지는 잡혀져 있긴 한데, 얘 따로 산술기하, 얘 따로 산술기하 평균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뭐 하는 게 맞냐면 이건 일단 전개하는 게 맞아요. 자, 일단 통으로 한번 전개 좀 해줄래? 어떻게 되죠 이거? 이렇게 뿌려주면은 AB, 얘랑 얘 하면은 1이고요. 얘랑 얘 하면은 마찬가지로 1이고, 얘랑 얘 하면은 AB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조금 조정해주면은 AB 더하기 AB분의 1 더하기 몇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돼? 근데 이 뒤에 숫자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장식으로 내비두신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바라보셔야 돼요. A 양수라며 B 양수라며 두 숫자의 곱 당연히 빼박으로 양수일 수밖에 없죠. 이 친구도 양수가 되겠지. 양수의 역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숫자들 가지고 뭘 쓸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파란색만. 2 루트 뭐 곱하기 뭐? AB 곱하기 AB분의 1. 여기만 따로 쓰고요. 자, 뒤에 있는 장식 2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따로 이렇게 챙겨주셔야 돼요. 자, 근데 얘랑 얘는 어차피 무슨 꼴이라서? 역수꼴이라서 사라질 수밖에 없죠. 파란색 그냥 몇이죠? 2가 파란색 그냥 2가 될 거고, 여기도 2가 되니까 결국은 이 숫자의 최소값은 몇인 거를? 4라는 거를 우리가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실제로 이거를 따로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하는 게 아니라 다 전개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문제,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이 전체 값이 지금 실제로 4가 되는 상황이 과연 A랑 B가 각각의 몇몇일 때일까? 그것까지 한번 마무리해보자. A랑 B가 둘 다 1이요? 근데 여기서는 유감스럽게도 A가 정확히 몇, B가 정확히 몇일 때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 거는 여기랑 여기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전개나 그냥 숫자만 계산했을 뿐이야. 얘랑 얘 최소값이 지금 몇인 거니까 2가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를 4로 본 다음에 지나가면 큰일 나요. 얘도 몇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일 때, 따라서 단 등호는 A랑 B를 곱한 게 몇일 때? 1일 때 성립한다. 이 정도까지밖에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런 거. 산술기하평균 문제에서 거기 126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번 해보다 보면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디를 해보시냐면은 123, 124, 126. 가능하면 127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일단은요 127페이지에 있는 개념 익힘 2번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 한번 봐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산술기하평균 정확하게 이용해서 정석대로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이제 살짝의 직관을 추가를 합시다. 자, 그 문제는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아요. 자, 100m짜리의 줄로 이렇게 영역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이 모든 선들은 다 그 100m짜리 줄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전체 넓이가 뭐가 되고 싶대요? 최대가 되고 싶대요. 가장 넓게, 그러니까 제한된, 한정된 그 자원으로 그 넓이를 가장 넓게 하려면은 이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가 실제로 몇이 되어야만 할까라는 상황이야. 그 문제처럼 첫 번째로 그냥 전체 가로 길이를 x로 받고 전체 세로 길이를 y로 박았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x는 몇 개 보이냐면 2개 보이는 거 맞죠? 밑에 x랑 위에 x니까. 따라서 이 둘레를 얘기할 때 2x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높이라고 보이는 y는 실제로 몇 개 있는 거죠? 여기서 5개 있는 거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2x 더하기 5y가 몇으로 일정한 상황? 100으로 일정한 상황에서 저 x랑 y를 곱한 것의 맥시멈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야. 아, 이거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거다? 산술기하평균을 물어본 거구나. 길이로 잡은 거니까 x랑 y는 의심의 여지 없이 순수한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 갑시다. 2x랑 5y의 곱은요, 누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2 루트 형태로 부르죠. 누구랑 누구의 곱으로? 2x와 5y의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에서 여러분들이 뭘 잡으셔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를 문자로 보는 것보단 요 형태로 보시는 게 맞거든. 어쩌구랑 저쩌구의 합이 항상 2 루트 어쩌구 저쩌구보다 크거나 같다. 그 형태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x로 출발되고 여기가 5y로 출발되면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2 루트 결국 뭐겠죠 이거? 10xy가 되겠죠? 근데 xy 그거 모르네. 그걸 구하는 거네. 자,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되는데, 근데 결국은 2x 더하기 5y가 몇으로 지금 일정한 상황이니까? 그치, 100으로 일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친구의 최대값이 누구라는 거를 100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여기서? 루트 10xy가 누구 이하가 돼? 50 이하가 되겠지. 이 바로 약분했어요. 양변에 제곱하니까 10xy는 뭐가 될 거고? 2500다리가 될 거고, 10을 나눠주기 때문에 xy는 뭐가 된다? 250이 맥시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일단 최대 넓이는 250일 때가 되는데, 그 넓이 값을 물어본 게 아닌데 이 문제는 뭘 구하래?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 가로랑 세로 전체 둘레가 얼마인가. 근데 일단은 이게 지금 성립하는 조건이 언제겠냐면, 얘랑 얘가 똑같이 몇으로가 나눠 가질 때? 50으로 나눠 가질 때야말로 밸런스가 맞춰진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얼마인 상황? x가 25, 그리고 5y가 50이니까 y는 얼마? 10일 때가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전체 둘레는 얘랑 얘를 더한 35의 2배가 될 거니까 둘레는 얼마? 70이 되는 게 정답이 될 거예요. 조금 하드할 수도 있을까? 그래서 내가 방금 은연중에 밸런스라 얘기를 했잖아. 얘랑 얘 합해서 100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가 보라색으로 색칠한 이 친구랑 세로로 간 이 친구들이 다 무슨 뭐 한 길이? 합한 게 똑같은 길이가 되려면 100 중에서 노란색 5개가 50이 할당이 될 거고, 그리고 보라색 2개가 50으로 할당이 되어야 할 거니까, 아 진짜로 이 보라색이 25, 25로 나눠 갖고, 그리고 노란색이 다 몇씩으로? 10씩 이렇게 골고루 밸런스 잡고 나눠 갖는다면은 충분히 최다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이런 걸 이용한다면 답 내는 것쯤은 솔직히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은 다 뭐로 갈 수도 있냐면 이차 함수의 맥시멈 미니멈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풀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녕 너무나 기억이 안 난다면은 산술기하 평균 말고 이차 함수 맥시멈 미니멈으로 가도 괜찮기는 해요. 코시라는 굉장히 네임드 수학자, 프랑스 사람이고요. 슈바르츠는 내가 알기론 코시의 약간 조교? 뭐 조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쩌리짱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굳이 이제 저 두 사람들 이렇게 붙여서 이제 업적을 기리는 느낌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긴 한데, 코시 부등식이라고도 실제로 하기도 하고요. 아까 산술기하 평균 얘기한 거와 더불어서 절대 부등식 가장 유명한 2개 중에 하나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교육과정 왜라고 써 있죠?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게 대놓고 실려 있진 않을 거야. 그래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또 설명을 안 하면은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가끔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볼 거고, 산술기하 평균만큼 중요하냐면은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이나 좀 제대로 배웠다라고 보시는 게 목적에 맞는 거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뭐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 이거 미리 말할게요. 뭐 이건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 미적분이나 뭐 기하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될 때 기하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때 이제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거든요. 평면 벡터를 배우는데,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지금 여기서 쓰는 것보다는 그때 이제 벡터의 세계에서 얘기하는데 호환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증명을 이제 벡터로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거기에서 의미가 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내 생각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옛날에 또 옛날 얘기하면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벡터 개념이랑 미적분 개념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배웠을 때는 이 부등식이 되게 크게 많이 중요했었고 교육과정도 실제로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 벡터를 배울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아까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그 A랑 B 걸려있는 게 무조건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설정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면,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 A나 B나 X, Y가 그냥 뭐면 상관없다. 실수 범위에만 있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수, 음수 그딴 거 상관없이.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써져 있어요. A제곱과 B제곱의 합,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의 합을 곱한 이 친구는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색깔을 이렇게 형형색색으로 썼거든요. 앞에 있는 거 제곱이잖아. 그 앞에 있는 요 형태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 있는 X가 하나 빌려서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B제곱 중에 B 하나가 이 뒤로 가고, Y제곱 중에 Y 하나가 요 뒤로 가는 느낌이라고, 요 형태, 만약에 외울 거라면 형태대로 외우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증명을 해보자.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얘는 굳이 제곱차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미 지금 제곱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제곱하면 너무나 빡셀 거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거 전개한 거에서 뒤에 있는 걸 전개한 걸 한번 빼볼 거야. 그냥 차 판정으로 가자 이 말이지. 자, 앞에 있는 거 전개 좀 도와줄래? 받아 적을게요. A제곱, X제곱 계속해줘요.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마지막으로 B제곱, Y제곱이야. 자, 그리고 이거 전개한 거를 바로 뺄 겁니다. 바로 묶고요. 불러요. A제곱, X제곱이고요. 중간에 2, 그건 나중에 쓰고 2에 오케이. 이거 하나 탁탁탁탁 나오고, 마지막으로 B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계산을 할 건데, 오 개꿀이죠. A제곱, X제곱 컷. 그리고
b제곱 y제곱 컷 이렇게 되면서 남는 게 결국 이거 빼기 얘 더하기 얘 이렇게 남는 거 형태 보이죠? 그거 순서 조정해서 쓸게. b제곱 x제곱 빼기 2의 a의 b의 x의 y의 더하기 a제곱 y제곱인데 혹시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보이니? bx 빼기 ay의 전체 제곱. 실제로 중간에 마이너스 2abxy가 있을 거야. 믿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빼박스 양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써야 돼? 등호 조건 써야겠네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요놈 새끼랑 요놈 새끼가 뭐 할 때? 같은 값일 때. bx랑 ay랑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서 a를 나눠주고 여기서 x를 여기서 x를 나누고 여기서 a를 나눠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a분의 b랑 x분의 y랑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표현 별로다. a분의 x랑 b분의 y라고 할게요. 얘를 나눴고 얘를 나눴어. 이거일 때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앞에 있는 놈들의 비율이랑 뒤에 있는 놈들의 비율이 뭐 하다면 동일하다면은 네,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증명도 제가 해드렸고 알고전에서는 아마 예제 문제로 이거 증명하여라 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뭐 나쁘진 않겠죠. 문제는 보통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 두 문제는 어디 있는 문제냐면은 128페이지에 있는 개념 익힘 3번 문제거든요. 거기 한번 펼쳐보자고. 128페이지. 자, 요거 형태 그대로 보시면서 한번 진행. 자, 실수 A, B, X, Y래.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미지수들은 다 이제 실수 범위인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굳이 실수라고 안 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 A제곱, B제곱의 합은 28이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이래. 그랬을 때 AX 더하기 BY의 맥시멈 미니멈은 구해보래요. 자, 일단 여기 보이는 형태 그대로 써도 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봄. 쓰죠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크거 나왔다고?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근데 이 앞에 있는 놈이 몇이었대요? 28이었대요. 뒤에 있는 놈은 7이었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X 더하기 BY라는 친구의 제곱이 지금 이런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8은 4 곱하기 7인가? 그러면 이게 4제곱, 2의 제곱이랑 7제곱이 되는 거라서 이게 결국 뭐의 제곱이 된다? 14의 제곱이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곱수로 만들어주면은 이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따라서 어떤 숫자의 제곱이 지금 저 친구보다 작거나 같다면 AX 더하기 BY는 항상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4 이상, 14 이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자연스럽게 얘가 미니멈, 얘가 맥시멈이 되시겠죠. 나쁘지 않나? 이런 느낌이야. 나쁜 거 보여드릴게. 요거요. 자, 이번에는 XY만 나왔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일 때 3X 더하기 4Y라고 하는 이 값의 맥시멈 미니멈이 어떻게 되는가? 얘는 그냥 산술기압,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형태 보이는 대로 그냥 꼬라 박았기 때문에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까?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 자, 어쩌구의 제곱 그리고 저쩌구의 제곱이 일단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일단 요 뒤에 붙어있는 게 국룰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x제곱이랑 y제곱이죠. 그리고 이게 항상 누구보다는 세모 하나 x 하나 네모 하나 y 하나 이 친구의 제곱보다 항상 뭐 하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형태를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타겟이 뭐니까? 3x랑 4y잖아. 그러니까 이 3이 세모가 되고 이 4가 네모가 돼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에는 상황이 해피해질 것만 같은 그 느낌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기는 뭐의 제곱이야? 3제곱이고 여기는 4제곱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서 일단 식을 써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식을 가지고 형태를 앞을 맞춰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결과 3제곱이랑 4제곱의 합은 얼마가 돼요? 25가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제에서 얼마를 그랬으니까? 9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3x 더하기 4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5제곱이고 3제곱이죠? 얘는 자연스럽게 15의 제곱이 될 거야. 아까 마찬가지로 3x 더하기 4y는 미니멈이 누가 된다? 마이너스 15. 최대값이 15가 돼서 얘가 맥스, 얘가 민. 뭐 이런 느낌으로 산술기압,
자꾸 산술기 하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요, 약간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해볼게요. 난 그리고 솔직히 이 방법이 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잘 들어. 우리가 궁금한 게 3x 더하기 4y라는 값이냐? 그럼 난 이 값을 일단 k라는 값으로 잡을게요. 그럼 우리의 타겟은 뭐다?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이 문제 뭐로 보여 이제?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거 원방이잖아. 아무리 봐도 센터 0,0 반지름 3짜리. 그리고 이거는 뭐 넘기면 뭐 직선이긴 하겠죠. 이걸요 이렇게 맹글게, 그리고 4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해석하자. 해석할 거야. 4분의 k라고 하는 건 이 직선의 무슨 절편을 의미하는 거니? 옳지, y절편 의미하는 거야. y절편이 가장 높을 때랑 가장 낮을 때가 언제일까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난 봐요. 그 x, y에 대해서. 근데 요 원은 한번 그려보면 반지름 3짜리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이 x랑 이 y는 아무 x 아무 y가 아니라 어디 위를? 이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기울기가 몇 짜리? 마이너스 4분의 3짜리면 살짝 좀 완만하거든? 이런 식의 직선들이 일단 고려가 되는 게 맞다고 봐.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니까? y절편이 가장 뭐 할 때? 높을 때랑 가장 낮을 때라면 분명히 그렇죠. 접할 때. 근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어디 접할 수 있으니까? 아래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의 값이 4분의 k의 무슨 값일 거야? 맥시멈 값이 될 거고 여기야말로 4분의 k라는 값의 미니멈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뭐로 볼 수 있다? 원과 직선이 뭐 하는 경우? 접하는 경우에서의 문제로 해석도 가능하다. 만약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분명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문제는 충분히 이런 원과 직선의 문제로 해석해서 풀 수도 있으셔야 돼요. 교육과정 왜라고요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네 이거 열심히 외울 것 같습니까? 분명히 안 그럴걸? 나 같아도 안 외울 것 같아. 그냥 뭐 이런 문제 보면 뭐 앞에 보면서 아 뭐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넘어가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렇게 원방이랑 직선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 저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거 나중에 벡터 할 때나 중요하지. 야, 결과 한번 내보자. 자, 접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거 이렇게 쓴 거는 상황 판단을 위해 쓴 거고요. 일반형으로 3x 더하기 4y-k는 0 이렇게 되죠. 결국은 접하는 거 원하는 상황이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랑 뭐가 같다? 반지름이 동일하다. D랑 R이 똑같다는 그 아이디어 쓸 거예요. D 불러 빨리. 예스. 0대로 바꿔 하면은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입니다. 지금 네, 표정이 약간 좀 머릿속에 물음표 뜨는 사람들 복습하셔야 돼요. 원방이 더 중요해요. 이게 D야. 반지름 몇이니까? 3이니까. 따라서 절대값 K, 절대값 마이너스 K나 절대값 K는 그냥 같은 거죠. 그냥 시적 허용. 자, 그래서 얘가 몇이 되는? 15가 되는 K 값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네, 최대값은 몇인 거? 15, 최소값은 마이너스 15인 거는 방금 전에 밝혀낸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방으로 보자.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외운다고 뭐 누가 뭐 막 돈 주고 막 그런 거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낫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명제 끝까지 개념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음. 그리고 알고전에 있는 연습 문제나 유제 문제들이 그렇게 썩 웰메이드의 문제들이 아니고 되게 옛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나눠준 요 마플교과서 프린트 있잖아요. 여기 있는 문제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뭐 시험 대비라던가 뭐 공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전은 굳이 요 절대부등식 파트는 숙제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린이랑 요 마플교과서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마플교과서 한번 풀어보시자고.